네, 오늘 들려드린 얘기는 제가 직접 저주 대행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재미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있었던 경험했던 얘기만 엄선해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제 가방 3개를 이제 들쳐메고 이제 산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어요. 그 길이 보통 이제 버스가 끊기고 저는 이제 딱히 이 개인적인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좀만 걸어가면 산이 나와요. 그 산이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는 한 15분, 천천히 걸으면 한 20-30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고 또 이제 운이 좋으면 심야버스 타고 또 이제 그 근처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심야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예를 들면 30분 후에 온다. 그러면 그냥 산책 삼아서 걸어갑니다. 걷다 보면은 이제 좀 아파트 단지도 지나가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순환도로처럼 오른쪽에 이제 방음벽이 쫙 깔려 있고 왼쪽은 좀 그 할렘가 정도는 아닌데 좀 이렇게 가난한 동네 그런 데를 지나가게 돼요.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삼거리처럼 나온 데가 있어요. 삼거리처럼 나온 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서 좀 험한 길을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시장이 나와요. 시장 골목을 지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사찰 큰 게 하나 나오고 저 멀리에는 이제 선산 하나가 되게 멋있는 그런 선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세가 되게 험한 그런 이제 길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잘못하면은 발목 꺾여서 뼈가 부러진다. 넘어지는 순간 그냥 뇌진탕으로 죽는다. 그리고 잘못해서 넘어지는 순간 그 나무 부리가 되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 찔려 죽는 수 있다. 중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다녀본 길 아니면 초행길에 만약에 밤에 간다? 그러면 아마 100%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핸디캡은 뭐냐면 거기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불빛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후레쉬를 들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야시경이 있어요. 야시경을 보고 이제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좀 당집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돌탑으로 된 그 돌무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밤 되면은 그 무속인 분들이 좀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이랑 이제 마주치는 것도 막을 겸 좀 스텔스 모드로 가는 거죠. 불도 안 켜고 그냥 그 오로지 그 야시경, 그 나이트 비전에 의존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에만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저주 터로 지정한 곳까지 익숙하게 안전하게 걸어 올라갑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경험담 공유가 저는 사실 좀 식상해요. 왜냐면 정말 많이 귀신을 보거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를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소름이 안 돋아요. 그냥 친구 만난 기분밖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 시장 거리가 있어요. 시장 거리가 이제 길진 않고 한 몇십 미터 정도 되는데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뭐 떡 파는데 약재 파는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인데 시장 길이 맞긴 해요. 뭐
거기가 인제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옴니버스로 갈 건데 처음에 그 시간이 한 12시 한 45분 정도. 제가 한 12시 정도 나와서 걸어가면 한 12시 45분 정도 되면은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 다 꺼지고 일단 밤이 되면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인제 좀 키 큰 젊은 청년들 담배 피러 나오는 거 외에는 그때 그 시장 골목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시커멉니다. 거기를 인제 가방 하나 등에 메고 왼손 하나 들고 오른손에 또 작은 가방 들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그 분위기가 진짜 칠흑과 같은 어둠인데 그럼 거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다행히도 오른쪽에 순환도로처럼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차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없어도 이 서울시 전체가 좀 이렇게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구름에 반사가 돼서 내리쬐는 그 빛이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익숙해지면 되게 환하게 잘 보여요. 마치 검푸른 조명을 딱 깐 것처럼 검푸르스하게 보입니다. 거기를 이제 군화를 신고 지나가면은 가끔 가다가 그 약재 파는 데 있죠. 딴 데는 괜찮은데 떡이랑 약재 파는 데가 있어요. 떡이랑 약재 그리고 이제 칡차 뭐 요런 인삼주 요런 거 파는 세 군데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거기만 지나갈 때마다 되게 막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상상도 안 하고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머리가 이제 이 머리 가죽이 싹 긴장되면서 머리카락이 막 바짝 서는 게 느껴집니다. 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소름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그쪽을 딱 눈을 돌려봤는데 12시 45분입니다, 여러분. 그 시장에 12시 45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쓱 보는데 흘낏 봤어요, 그냥. 얼굴을 돌려서 보는 게 아니고. 흘낏 보는데 약간 사람 실루엣 있죠. 딱 이렇게 그 어렴풋이 보이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 푸른 색깔을 도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검은색을 뭘 세워 놓으면 딱 그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이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그 검은색이에요. 근데 뒷배경이 검푸른색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의 경계에 테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사람 머리 어깨까지 창문 너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딱 고개 돌렸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도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곁눈질할 때 잘 보인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상 지나갈 때도 다른 날짜지만 약재 파는 데가 또 귀신이 좋아하나 봐요. 그 약재료 그 향이 귀신이 좋아하는 향이 또 있나 봐요. 이상하게 약재상이랑 그다음에 뭐 인삼주 그다음에 뭐 식혜 뭐 이런 거 파는 직접 이런 데 파는데 거기는 항상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지나갈 때만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10번 지나가면 한 서너 번 정도는 항상 귀신을 봅니다. 그 골목이 저승길 가는 것처럼 딱 저는 느껴져요. 그게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이제 몸이 허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진짜 싫은 날이 있어.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약속은 했고 하긴 해야겠는데 그냥 내키진 않는 날. 꼭 그런 날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 당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낮에는 이제 딱 이렇게 뭉쳐 놓고 밤 되면은 이제 촛불 켜고 인제 기도를 하나 봐요. 고런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가 산은 아니고 산 초입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초를 밝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움막에서 그 촛불 켜고 기도하시는 그 무속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꼭 이상하게 귀신을 봐요. 거기 불만 켜지면 얘네가 귀신을 불러오는 의식을 하는 건지 항상 그분들이 초를 켜면 그날은 거의 100% 확률로 귀신을 보더라. 어디를 보냐면 그 돌무덤인 데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참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다리를 딱 내디디면 돌뿌리 사이에 다 다리가 걸린 기분. 그 정도로 되게 길이 더러워요. 어떤 길은 푹 빠져가지고 빠지는 순간 그냥 이 가슴까지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이제 빗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약간 계곡, 그러니까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계곡이 푹 파여 있어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한번 저기 그 산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려 서로다가 한번 거기 빠져가지고 다칠 뻔한 적이 있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길을 올라가서 이제 산등서기로 이제 접어들면 그때는 이제 그 너머로는 산이나 골프장 이런 것도 보이고 그 저쪽 멀리에는 이제 또 계속 산이에요 그냥. 대신 뒤돌아보면 이제 이제 그 서울 야경이 보이죠. 산 계곡 그 능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이 그 삼각형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왼편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왼편은 이게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산 능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골프장 관리하는 그런 관리소도 있고 또 그 무슨 초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초를 켜면 100% 들키는 거야. 근데 왼편으로 빠지면은 이제 그 샛길은 아니고 길이 없는데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빠지면은 이제 저주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주도가 나와요. 거기 보통 이제 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라고 예를 들면 초를 밝혀도 나무에 가려져서 그 누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참 좋은 장소가 있어요. 몇 군데 봐둔 데가 있는데 나무 뿌리 근처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초를 밝히면 이 초가 불빛이 밖으로 잘 안 새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인증 영상 받으신 분들은 항상 보시겠지만 항상 뒤에는 나무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원래 산에서는 뭐 담배도 안 피우고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초를 안 밝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텔스 모드로 하는데 그렇게 은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항상 느끼지만 귀신이 100% 있습니다. 내가 숨을 수 있으면 귀신도 심기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전 어떤 분이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올 때 그 숲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소름 돋아가지고 미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막 틀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났어도 하더라고요. 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봐요. 어떤 무속인 분들은 그 얘기를 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있어서 틀니가 부딪힌 소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낸 소리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번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 귀신을 잡아다가 목을 틀어지고 돌아다니는 도끼비 같은 존재가 있대요. 그 도끼비 같은 존재들이 사람 목을 쥐고 돌아다닐 때 그때 사람이 윗니 아랫니가 딱딱딱 거리면서 내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직접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지만 제 입장은 산에 자주 가본 제 경험에는
그거는 새가 나무를 쪼는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 새가 이제 나무를 쪼는 소리구나.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거리는 소리 났을 때 저는 그게 무섭게 안 느껴졌던 이유가 이게 낮에 보통 미리 이제 헌팅을 가면 어디 살지 미리 답사를 할 때 그 딱따구리 같은 새가 나무를 딱 쪼는 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밤중에 그 딱딱딱 거리는 소리 들어도 그게 뭐 귀신에 있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일단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묘사를 하시니까 그런가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는 귀신이 그 딱딱딱 거리는 내리는 소리를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곤충들 중에 또 딱딱딱 소리 내는 그 곤충이 있거든요. 그 곤충이 내는 소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곤충 이름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딱딱딱 소리 내는 곤충이 있어요. 네, 그날도 이 저주터를 향해서 이제 가서 초와 향을 피고 또 준비해온 이제 부적이나 인형이라든가 또 저주용 이제 주술 도구들을 이제 설치해놓고 한참 이제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 저주터가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 하나 있고 뒤는 뻥 뚫렸어요. 뻥 뚫렸다고 해서 이제 시야가 트이는 건 아니고 뒤에 잡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원래는 그 나무 근처까지도 잡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정리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따로. 뒤에는 잡풀이 있지만 그게 그냥 잡풀이야, 덩굴처럼. 나무까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잡풀이 막 무성하게 있고. 그리고 제가 앉아 있으면 제 자리로부터 한 1, 2m 정도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 이제 그 주문 외우면서 이제 저주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항상 등이야. 어깨도 아니고. 등 아니면 손등이나 손목. 항상 그래요. 머리도 아니야. 어깨도 아니야. 항상 등을 찔러. 뭘로? 손가락으로. 나 혼자 있는데.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오른손, 왼손도 아니야. 항상 오른손. 손등을 딱 잡아. 팔목을 잡거나 아니면 등을 딱 찌르거나 손가락으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 막 그 못을 박다가 마치 그러지 마 하는 것처럼 말리는 것처럼 손등을 싹 쓰다듬어. 그 손길이 남자가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안면인식 그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지원해 주거든요. 편집 화면 들어가지고 블러 처리할 때 얼굴 흐리게 처리 누르면 얼굴 인식을 먼저 해요. 그걸 한번 돌려보면 막 여자 얼굴이 이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귀신 얼굴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영상 여러 개를 해서 한 번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귀신 얼굴이 나와요. 가만히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 나무 밑둥 부분에 신기하게도 마치 몸이 땅속에 묻혀있고 얼굴만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여자 얼굴이 딱 그 높이에 눈을 막 굴리면서 구경을 해. 신기하다든지 이거 도대체 뭐지? 처음 보는 눈치로 이렇게 볼 때가 있고 그리고 항상 한참 막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전에 보면 손가락으로 막 자꾸 등을 찔러.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매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를 또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잡신이 붙었네 때문에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잡기나 이 악귀 따위는 저한테 붙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사연이 있어요. 굉장히 긴 사연이 있는데 이 잡신이나 이런 게 저한테 못 붙는 이유가 다 있어요. 붙는 것 자체가 그 귀신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귀신이 붙으면 그 귀신은 거의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그냥 이 이승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십수년 정도 오랫동안 이 저주대행을 하면서도 한 번도 빙의가 되거나 아니면 뭐 딸려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제 몇 번 작년에 인제 들러붙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제가 인제 그 외우는 주문이 있거든요. 주문이랑 또 이제 태우는 인제 그 테마식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다 그냥 정리가 돼서 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인제 그 내려오다 보면은 인제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서 인제 뜨거운 차 한 잔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단지 요런 데도 인제 가끔 귀신이 있지만, 그 재개발 직전에 있는 그 집이 있죠. 오래된 집들. 거기가 좀 귀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항상 거기 지나가면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애가 그 회색 추리닝 바지 있잖아요. 좀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그 뭐 회색 추리닝 바지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운동화가 좀 낡아 가지고 이 정강이뼈 밑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커먼 운동화. 그런 거에다가 머리는 뒤로 하나로 포니테일을 묶고 얼굴은 하얗고, 고런 애들이 가끔 쓱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귀신 얘기하는데 좀 되게 편하게 얘기하죠. 왜냐면 좀 많이 보다 보면은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한테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귀신이 칼을 들어서 여러분을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요즘 인제 틱톡에서 그 사람 얼굴을 인제 애니메이션처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게 화제가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다가 그 앱을 실행하면, 그 특수 효과를 실행하면 사람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보니까. 인식이 돼. 아무것도 없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사람이 딱 서 있는 영상이 또 잡히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이제 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어느 날 순간 나 혼자만 뭐 깨달았다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제가 진짜 검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두고 보세요,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이 틱톡 이런 특수 효과 이런 거에서도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사람이 인식이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 주술과 과학이 하나로 인제 묶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도 과학적으로 인제 인지가 되는 날이 옵니다. 제가 늘 느끼지만, 제가 어떤 막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가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에서 막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인제 굽는 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또 계속 신에게 구했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게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과학과 이 주술은 하나의 영역에 있다. 아직까지는 과학이 발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뭐 주술이나 무속을 부정한 상황이지만,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귀신을 이제 보게 된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인류 역사상 되게 안 좋긴 해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주술과 무속과 이런 영적인 영역이 인간의 영역과 하나로 딱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거의 뭐 인류가 멸망한다 할 정도로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99.9999%는 귀신을 볼 수 없어요. 거의 0.0000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귀신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안 보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된 사람들마저, 죽어서 귀신이 된 존재마저도 이제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또 귀신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을 계속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귀신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기 시작할 거예요. 귀신들이 죽고 나면 편히 쉬어야 되는데 편히 쉬지 못하게 된 날이 와요. 그때 이제 이 정치와 종교의 벽이 무너지면서 다시 재정 일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합리적인 어떤 그 집행이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인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옛날처럼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지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뺏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다시 오는 거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또 암흑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은 계속 발전해 갈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뭐 영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안경 쓰면은 귀신이 보이거나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귀신들은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귀신이랑 인간이랑 전쟁을 벌인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귀신들이 인간들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귀신들의 그 영면에 드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훼손시켜버리는 순간 그 귀신은 그냥 붕 떠버리는 거거든요, 중간에. 또 귀신이 힘을 얻는 그런 장소를 또 훼손시켜버리면 귀신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귀신을 이제 가둘 수도 있게 되는 방법이 되고, 귀신을 이제 막 끌고 다니면서 저주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연매 그런 양밥처럼 연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막 저주하는 것처럼 이제 죽은 귀신들을 모아다가 이제 막 저주 주술을 쓰기도 하고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점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국가나 정부가 앞장서서 그 짓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첩보전에서 이제 어떤 국가의 정보를 이제 손에 입수하기 위해서 귀신을 활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께서 이제 이 귀신을 인간이 볼 수 없게끔 만든 이유는 다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보는 사람들 뭘까? 저도 왜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는 일종의 축복과도 같다.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승에서 모든 걸 다 막 걸어버리면서 이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부귀영화를 막 추구하는 그런 행위에 어느 정도 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가끔 귀신을 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등을 찌르는 거는 이제 항상 매번 있는 일이고, 그거는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뭐 저주대행을 하기 위해서 또 산을 오른다면 오늘도 분명히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등을 찌를 겁니다. 분명히 뒤돌아보면은 공터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뭇가지라도 우거져 있으면 나무에 찔려나 싶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순간 한 0.1초 흠칫해요. 찌르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걸 빨리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흠칫했다가 그냥 무시하고 다시 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일정의
쫓겨서 막 바쁘게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거를 집중해서 마무리를 짓고 땅에 묻고 와야 되는데 귀찮게 자꾸 등에 찌르면 좀 귀찮다는 느낌? 그리고 인제 마무리할 때 초를 다 끄고 향만 피워 놓고 인제 한 1 시간 정도 인제 빛 없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모든 게 다 인제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그때가 가장 좀 개인적으로는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불빛 하나 없고 향만 계속 코 밑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인제 달빛에 의존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하필이면은 인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사진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요거를 이제 가지고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때 느낌이 그냥 뭔가 많이 밀려왔다라는 게 느껴져요. 주변에 밀려와서 예를 들면은 귀신들이 한 4-5 명 정도가 나를 에워싸고 내가 마무리하는 거를 구경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진짜 한기가 확 밀려와. 추운 게 아니라 한기가 느껴져요 그냥. 온도가 싹 내려가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귀신들은 체온이 있다면 되게 저체온일 거야 아마. 한기가 확 느껴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살을 날렸다. 그럼 살 하나 뽑을 때 딱 불을 끄거든요. 하나씩 이제 뽑으면 100개 정도 이제 빼야 되니까 한참 걸리는데 뺄 때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구나. 그게 100% 확신이 돼요. 그때 살짝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가끔. 대부분은 그냥 관객이 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제 일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귀신도 있거든요. 그 귀신 얘기도 좀 들려드리면서 그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